최근 전국적으로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이라는 안내가 쏟아지고 있죠.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이거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내가 안 신청했는데도 입금이 됐네. 이거 혹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인가? 아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니 나도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일에는 솔직히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돈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이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 정부에서 주는 돈? 그 한순간의 설렘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돈을 쓰게 되면 우리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경찰이나 은행 시스템에 찍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돈인데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통장에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머, 내가 이런 걸 받을 줄이야. 그냥 카드값 내는데 쓰셨는데 바로 통장이 묶였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약값도 못 내고 손주 용돈도 못 주고 정말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돈인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리는 심리적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르는 돈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두 번째, 혹시라도 이미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바로 문의해서 계좌 안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런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 특히 노년층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작은 호기심 하나, 한순간의 설렘 하나가 큰 불안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통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사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리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함과 신뢰심이에요. 최근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0대 김어르신 혼자 계시면서 가끔 은행 업무만 하시던 분인데요. 갑자기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받을 줄이야. 순간 기분이 좋아서 카드로 작은 생활비를 결제했어요. 그런데 바로 통장이 묶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계좌 추적이 끝날 때까지 사용 정지라고 하더군요. 김 어르신은 놀라고 당황해서 약값도 미뤄야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은 손주 용돈을 챙기려다가 같은 상황에 걸리셨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통장이 막혀서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도 없었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셨다고 해요. 이처럼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돈 입금에 대한 순간적인 마음의 설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면 괜찮겠지 라는 믿음과 안심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기 조직이 노리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령, 성별, 직업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여러분, 작은 호기심 하나가 내 통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위험하다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통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가족과 친구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면 나도 혹시 당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 계좌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조직이 돈을 빼돌리거나 사기할 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우연히 이 계좌에 연루되면 돈을 쓰지도 못하고 통장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 통장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계좌가 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내 통장에 30만 원, 50만 원 입금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엔 정부 지원금처럼 보여서 그냥 써도 되겠지? 하고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기 조직은 우리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할 계좌로 보고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기들의 범죄에 연루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 어르신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통장에 40만 원이 입금되자 손주 용돈을 주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임시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순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생활비와 약값을 내는 것도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는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흔들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생각해도 사기 조직은 매번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갑자기 입금되는 돈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출처의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혹시 입금이 되었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 계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루되면 단순히 돈을 못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 따라 계좌 사용 내역이 조사되거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통장과 신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루되는 건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과 확인입니다. 내 통장에 낯선 돈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고 주변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통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과 보이스피싱 계좌 사례를 보면서 이런 일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설마 내일이 아닐 거야 라는 착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재미있거든요.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첫 순간엔 정말 내 돈인가? 하고 긴장하지만 곧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 안전하겠지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 안도감, 바로 사기 조직이 노리는 심리 포인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낙관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한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이죠. 연령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오랜 경험과 믿음으로 인해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또 하나 한 번만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라 괜찮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부터 통장은 범죄 계좌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즉, 순간적인 마음의 설렘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8세 최 어르신의 사례가 있어요.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자 손주 용돈을 주기 위해 바로 카드로 사용하셨죠. 처음엔 괜찮다고 느꼈지만 몇 시간 뒤 통장이 묶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확인 중입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안도감이 통장을 완전히 막힌 상태로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사람 마음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방심은 곧 통장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경계하고 첫 순간의 설렘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자기 입금된 돈이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즉시 행동하지 말고 주변과 상의하세요. 자녀나 친척, 은행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에 빠르게 노출되지 않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문자, 카톡, 전화 등은 모두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면 단순히 위험하다를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피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살펴볼게요.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통장에 갑자기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챙겨주는 돈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손주 용돈을 주려고 카드로 결제하자 바로 통장이 묶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유는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확인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몇 주 동안 돈을 쓸 수 없었고 생활비와 약값도 제때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단순히 작은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 지역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아 문자로 온 입금 알림을 보고 바로 출금하려 했어요. 그 순간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계좌는 즉시 사용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 계좌로 연결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며칠 동안 마음고생과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주변 가족과 상의한 뒤 계좌를 안전하게 복구했지만 한순간의 호기심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 어르신은 통장에 입금된 30만 원을 집안 청소용품과 생활비로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사기 조직에서 보내진 테스트 금액이었습니다. 사용하려는 순간 은행에서 통장이 막혔고 최 어르신은 하루 종일 은행과 통화를 하며 통장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스트레스와 불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입금과 순간적인 안도감입니다. 우리 모두 설마 내일이겠어? 라는 마음으로 통장을 사용하다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히 돈을 못 쓰는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활비 사용 제한, 가족과의 불필요한 걱정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할 핵심은 입금된 돈에 바로 손대지 않는 습관, 즉시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우리 통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사례들을 보셨죠? 작은 호기심 하나, 순간의 설렘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로 모르는 돈은 사용하지 마세요.
갑자기 입금된 돈이 있다고 마음이 설렌다고 해도 일단 확인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바로 쓰면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은행에 확인하세요. 입금이 확인되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 안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혹시 이 계좌가 사기 계좌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 번의 확인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특히 시니어층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녀나 친척에게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사용해도 되나?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자와 카톡, 전화에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은 항상 우리 심리를 이용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이 필요하다거나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압박하죠. 이럴 때는 절대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 의심스러운 상황은 바로 신고하세요. 만약 이미 돈을 쓰거나 클릭한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계좌 동결 요청을 하고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빠르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면 가족과 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단순합니다. 멈춤 확인 상해 신고.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통장과 재산은 하루아침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작은 경계와 확인 습관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 사태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특히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노년층은 더욱 취약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통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간단한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전화든 문자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가족 안전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전하세요. 두 번째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겁니다. 서울 김 어르신은 40만 원 입금 후 통장이 묶였대요. 경기 박 어르신은 손주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며칠 동안 통장을 못 썼대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설마 내 일이겠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입금 알림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자녀, 손주, 친척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세요. 같이 확인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금융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이라면 간단한 문자 확인, 은행 앱 보는 방법, 입금 확인 체크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식이 큰 안전망이 되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유와 반복입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정기적으로 가족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주의사항을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 우리도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면 사기 조직은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작은 관심과 공유가 큰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차 소비 쿠폰 현금 입금과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사례와 심리 분석, 예방 방법까지 하나씩 보면서 우리 통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경계와 확인 습관입니다.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도 바로 쓰지 않고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만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통장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설마 내 일이겠어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순간의 설렘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돈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 바로 은행에 확인하기. 가족과 상의하고 주변에 알리기.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절대 반응하지 않기. 필요하면 신고까지.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통장과 재산은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 친척,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통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족과 주변 사람도 함께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